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하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좀 드리는데 보이시는 게 서피스 프로 8입니다. 국내에 이제 곧 정식으로 발매가 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저는 조금 일찍 구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이제 구한 제품이고 미국에는 올해 10월 달에 벌써 출시가 됐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서피스 제품이 외형이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베젤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업데이트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많이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오늘 방출하기 전에 찍는 영상이긴 한데 어떤 점들은 좋았고 어떤 점은 안 좋았는지 간단하게 한 10분 영상 정도를 요약을 해서 좀 전달해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커버 자체는 서피스 프로 X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서피스 프로 X를 이미 써보셨거나 이 제품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이 슬림펜 2가 하나 추가가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펜 쪽 끝이 좀 길어지고 좀 줄어들게 되고, 여기 옆에 있는 이 사이드 버튼이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제 수정이 됐는데, 이 펜의 필기감이나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이 잡았을 때의 이 그립감에서 전에는 이 부분에 버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지적이었다면 지금은 잡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여기 버튼이 튀어나와 있지 않고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슬림펜 1세대가 워낙 필기감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을 많이 이번에 가졌거든요. 울리는 기능 이런 것도 추가가 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펜 쪽 끝이 좀 유격이 있습니다. 이게 이미 다른 영상에서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유격이 있는데 한쪽으로 보통 제가 필기를 하면 한쪽 방향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이 신경이 쓰여서 이쪽으로 돌려놓고 씁니다. 그래서 엄지가 버튼이 없는 쪽에 오게끔 이렇게 펜을 이렇게 필기를 하다 보면은 펜 쪽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쓰다가 잡는 방향이나 지우개 같은 거를 쓸 때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쓰고 다시 쥐을 때 가끔 방향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보면은 한쪽으로 몰려있던 펜 쪽이 다른 쪽으로 딱 쏠리면서 딱 하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펜 쪽의 유격 문제가 조금 필기할 때 거슬리는 부분이었고, 유리에 필기하면은 보통 아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기에 진동 모터를 달아가지고 필기할 때마다 세게 누르면 그 진동이 더 세지고 살짝 누르면 더 진동이 살짝 느껴지는 건데, 이거는 너무 큰 기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의 필기 방식이 더 편해가지고 끄고 썼었습니다. 그리고 펜의 필기에 대해서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필기도 조금은 더 아쉬운 점이 많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슬림펜 2랑 어차피 새 거 사실 거라면은 슬림펜 2를 뭐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뭐 사셔도 상관없겠지만, 슬림펜 1세대가 마음에 들었거나 혹은 1세대보다 엄청 더 좋아지는 뭐 그런 걸 기대하고 이 펜을 구입하실 거라면 제 생각에는 훨씬 가격이 저렴한 서피스 프로 X 용 슬림펜 1세대의 번들 커버를 사시는 게 가격도 그렇고 실제 필기감에 있어서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펜초 끝에가 길어지면서 유격이 생긴 게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필기를 좀 많이 하는데 여기 충전되는 거 이런 거는 너무 뭐 말할 것도 없이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이 키감이 제 기준으로 좀 더 얕아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원래 서피스 타입 커버가 뭐 그렇게 원래도 좀 키감이 깊은 느낌이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이번 작에서는 좀 유난히 좀 얕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강성을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카본 소재를 썼다고 하는데 조금 덜 휘어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부드럽지 못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조금은 더 땅바닥을 치는 조금 더 얕아진 듯한 느낌. 이거는 게임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 이 키가 좀 얕아가지고 반복적으로 누르는 어떤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 터치패드 0.1mm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주 살짝 세로가 늘어났는데 뭐 크게 불편함 없었어요. 조금 더 이 정도로 컸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본체를 보면 본체가 상당히 잘 빠졌죠. 지금 전면에 보시는 베젤도 굉장히 얇은 걸 보실 수 있고 거의 디자인 면에서는 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 제품이 무게가 100g 늘어났잖아요. 그게 상당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작이 700g 후반대, 그러니까 한 790g 정도에서 800g 좀 못 미치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 이 제품이 900g에 좀 못 미치는 한 899g 정도로 무게가 이제 측정이 되는데, 100g 무거워지고 이
제품의 재질 자체도 후면도 그렇고 알루미늄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재질이. 그래서 마그네슘이랑 다르게 훨씬 더 금속 느낌이 나고 이게 조금 고급진 느낌이 나는 거는 있어요. 보기엔 이쁜데 문제는 세로로 들고 쓸 때죠. 세로로 들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문서를 이 화면 비율이나 이런 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겁다는 거죠. 들고 쓰기가 굉장히 좀 불편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서피스 프로 X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X랑 이 제품이 여기 보시면은 두께만 이 통풍구가 생기면서 두께만 조금 더 한 1, 2mm 정도 늘어나고 무게가 100g 무거워진 거 말고는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프로 X를 썼을 때의 그 쾌적함, 이거 화면이 큰데 생각보다 가벼운 느낌이다 해서 이렇게 들고 쓸 때에도 굉장히 좀 편하고 그런 느낌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번 프로 8은 그런 쪽은 많이 좀 실망스러우실 거다라는 점을 한 가지 언급을 좀 드립니다. 방출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들고 쓰기가 너무 무겁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만스러운 거는 원래는 이렇게 펜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 펜이 이렇게 지금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를 붙여봐도 이 펜이 붙지가 않아서 그 마소에서 자랑을 하는 그 클립보드 사용성 있죠. 이렇게 세로로 쓸 때 어딘가에 펜을 딱 붙여가지고 이 그 펜을 수시로 썼다가 붙였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데 그 기능이 좀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여기 타입 커버가 붙는 면이 있습니다. 이쪽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마소에서 정식으로 이쪽에 붙였으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름 잘 붙어요. 그나마 여기에 붙이시는 게 어지간히 세게 하지 않아서는 자력이 그래도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쁘장하게 붙진 않아요. 그래서 이쁘게 붙진 않아도 이 정도 자력이면은 그냥 잠깐 필기하고 그냥 딱 이렇게 붙여놓기 정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채로 어디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이제 위험하겠죠. 자, 일단 필기를 좀 보여드리면은 써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 전작이 있었던 슬림펜 1세대가 주는 그 만족감과는 조금은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MPP죠. 마이크로소프트 펜 프로토콜. 방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펜 쪽의 방향이 바뀌면서 딱 하는 소리가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쓰시면서 좀 불편하실 거라는 거고 이 MPP 방식의 어떤 펜과 그리고 전통의 강자죠. 와콤에서 나오는 EMR 방식과 AES 방식이 있는데 AES 방식도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을 하면서 삼성의 S펜에만 들어가던 그 EMR 방식과 사실 필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이게 기기마다 좀 호불호가 있어요. 지터링이 좀 심한 기기들이 있고 하지만 굉장히 필기감도 많이 비슷해진 느낌이 있고 저는 좀 글씨를 흘겨 쓰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끝선이 조금 더 필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저는 이런 필기감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MPP 쪽보다는 와콤의 AES 방식이 글씨를 부드럽게 좀 흘겨 쓰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글씨체가 예쁘게 원하는 대로 적히는 느낌이 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일반적인 어떤 필기의 목적으로는 훌륭하다 하지만 무게가 좀 무겁고 그 펜 쪽 방향이 바뀔 때 딱딱거리는 소리가 좀 나고 흘겨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 이질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잉크 표현 방식이다 라는 거죠. 전혀 안 좋거나 그러단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제품의 정말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윈도우 태블릿인데 성능이 엄청 잘 나온다는 거거든요. 35W까지 그냥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 35W 찍고 밑으로 막 10몇 W로 이제 빌빌 기는 게 아니라 35W 유지가 돼요. 이게 정말 미친 건데. 그래서 35W 전력을 유지하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모델이 i5 11세대 모델인데 11세대 i5가 맥시멈 코어가 4.5 그리고 올코어 맥스가 3.8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어 4개가 3.8로 유지를 시켜버려요. 이게 제가 강제로 그 전력 제한을 한번 40W까지도 풀어봤는데 이미 35W를 먹였을 때 3.8GHz를 도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전력이 더 높아진다고 해서 그 전력 GHz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전력이 더 먹긴 더 먹어요. 이게 자체 쿨링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그런 전력 해소를 갖고 있고 웬만한 싸구려 노트북 쿨러 위에 얘 본체만 올려두고 쓰셔도 거의 진짜 쿨링 잘 돼 있는 타이거 레이크 노트북 내장 그래픽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능이다. 왜냐면은 이게 무시를 못하는 게 타이거 레이크의 인텔 내장 같은 경우에는 Xe 그래픽이라고 해서
성능이 정말 꽤 괜찮거든요. 거의 뭐 MX 350, 지포스 그 정도 급의 성능으로 웬만한 게임들 돌려보면 프레임이 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위닝, 철권 이런 거 다 돌려봐도 60프레임 방어를 옵션만 조금만 손보면은 정말 가능해요. 그래서 FHD 해상도에서 꽤 쾌적하게, 어떤 거는 조금 이제 해상도를 좀 변경해줘야 되긴 하지만 많이 불편했던 거는 발열감이었습니다. 발열이 정말 이게 심하거든요. 서피스 프로 8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거의 뒤에 농담이 아니라 계란 후라이 구울 정도로 이게 엄청 뜨거워요. 근데 그게 발열이 좋은 이유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CPU에서 엄청나게 고열을 일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열을 빠르게 이 후면 전체로 퍼트리는 기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CPU가 달려있다고 치면은 이 부분에서 발열이 엄청 뜨겁게 발생한 거를 이 전체가 다 방열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그 쿨링 방식을 이번에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이용해서 전체로 열을 전달시켜 버리는데, 이 부분이 뜨거우니까 이쪽을 자꾸 쓰고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좀 요령이 있는데, 얘는 그런 요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성능이 있는 작업을 해서 시원하게 성능 뽑고 나면은 이 전체 열판이 식기 전까지는 잡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윈도우 태블릿 같은 경우에 좀 거치해서 성능을 나는 많이 뽑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은 35W 유지하는 윈도우 태블릿이 뭐 전무후무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 달려있는 120Hz의 액정도 사실상 이거랑 비슷한 무게의 펜되면서 투인원 중에 에이수스에서 나온 X13 ROG 플로우 그거 말고는 고주사율 액정을 달고 나온 윈도우 계열은 전혀 없고,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는 화면을 갖고 있는 건 얘가 최초입니다. 결국 그게 필수는 아니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60Hz로도 크게 쓰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120Hz의 액정이 당연히 이제 제가 원하는 어떤 이 가벼운 무게, 그리고 들고 쓰기 편한 정도로 조금 전력을 덜 먹이더라도 발열을 컨트롤을 다른 방식으로 좀 들고 쓰기 좋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그리고 이런 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붙었으면 괜찮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도 정확히 붙는 게 아니라 떨어지거든요. 전원 자석이 있어서 이게 붙는 거지 기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놀랐던 점은 기기 만듦새, 그리고 뭐 화면의 어떤 품질이나 이게 또 엄청 고해상도잖아요. 그래서 뭐 PDF 파일 같은 거 열어서 볼 때 그런 뭐 화질 이런 거, 그리고 스피커 성능 이런 것들은 업계 최고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에 있는 웹캠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뭐 제가 이제 손을 올린다거나 줌 화상회의를 할 때 얼굴에서 잠깐 초점이 흐려졌다가 다시 잡는 거에서, 이번에 나온 웹캠은 얼굴을 계속 잘 잡아줍니다. 이게 무슨 기술이 새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어두워진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계속 내 얼굴을 잘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의 웹캠도 들어가 있고, 안면 인식 이런 거 전부터 됐었고, 이런 좁은 폼팩터에서 그렇게 발열 처리를 뛰어나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 들고 쓰기 편해야 되고, 저는 이제 PDF 문서 이런 필기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편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결국에 기존의 서피스 프로 7, 그러니까 구형 폼팩터죠. 7 플러스를 포함해서 옛날 폼팩터가 주었던 장점들이 현재 프로 8에 와서 많이 다른 제품이 되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프로 X랑 완전 똑같이 나와가지고,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됐으면 안에 있는 뭐 방열 구조도 더 허접했을 거고 굉장히 좀 불판이 되고 이 성능을 취하지는 못했겠으나, 서피스 프로 X를 써봤는데 이번에 인텔 칩으로만 바뀌어서 서피스 프로 8이 나온대더라. 그러면은 무게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뭐 큰 차이 없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제품을 들이시면은 조금 많이 후회하실 거다. 생각보다 묵직하고 한 손 기동이 어렵고, 그리고 프로 7 시리즈에서 있었던 펜 자석으로 붙이는 기능, 뭐 그런 것들이 평소에 수납하거나 보관할 때는 여기에 이렇게 타이 커버에 쏙 넣어 다니는 게 100%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식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클립보드일 때도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용 착 달라붙는 그런 연구를 좀 해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텔 쪽에서도 애플에 요즘 많이 달리고 있는 M1 칩, 뭐 M1 맥스 칩 이런 칩들 보면은 굉장히 적은 발열에서도 굉장한 성능을 좀 내어주잖아요. 물론 그것도 ARM 칩이기 때문에 약간의 호환성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칩의 발전과 앞으로 좀 더 나아지게 되면은 이 제조사 측에서도
이 불덩이 CPU를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나, 무게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방열 구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칩 자체의 발열도 많이 줄어들면서 성능이 나와주는 기술력도 병행이 돼야 되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프로 9쯤 돼서는 그 AMD 칩이 달린 서피스 프로 라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르누아르 칩이 상당히 랩탑에서 나왔는데 좀 쓸만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노력 플러스 CPU 칩을 제공하는 제조사, 인텔이나 AMD, 그 외 다른 제조사의 그런 노력도 병행되면서 앞으로 이런 윈도우 디테처블 시장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 사셔도 좋은 분들, 윈도우 태블릿으로, 그러니까 태블릿 형태로 많이 안 쓰시는 분들, 가끔씩 이렇게 분리되는 화면이 정말 가끔, 그러니까 정말 가끔인데 TPDF도 정말 가끔 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래 들고 보면 안 돼요. 오래 들면 이게 무겁기 때문에 가끔 보는데 화면이 화질이 좋아야 되고 120Hz 이런 거 이제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나는 윈도우 태블릿에 그 빈약한 발열 처리 성능이 싫다, 나는 35W 타이거 레이크 성능 100% 쓰는 그런 서브 데탑 느낌으로 얘를 들고 다니겠다, 이런 분들은 추천합니다. 비추 드리는 분들은 그거를 좀 본체 위주의 기동으로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비추를 드려요. 많이 무겁고 뜨겁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디테처블이라든지 투인원 관련된 기기들을 좀 많이 앞으로도 리뷰를 할 텐데, 이렇게 좀 짧게 영상 부담 없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봐주시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아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